우리 반에는 파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파랑이는 전쟁놀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파랑이가 친구들과 전쟁놀이를 하면 저는 다른 차분한 놀이로 하자고 했어요. 전쟁놀이는 위험하니까 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은 전쟁놀이를 그만두었지만 파랑이는 혼자 계속 전쟁놀이를 했고 같은 반 친구들은 그런 파랑이와 함께 놀지 않게 되었어요. 혼자가 된 파랑이. 파랑이는 이상한 아이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우리 반에 파랑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칼이랑 총만 갖고 놀아요. 선생님이 전쟁놀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파랑이란 아이가 그려지십니까? 본 적도 없지만 느낌이 오십니까? 덩치가 좀 크겠죠? 그리고 버릇도 없을 것 같고 혹시 이 아이가 폭력 성향이 있나? 같은 반 친구들을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닐까? 내일 선생님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나와 다른 속성을 발견하면 거부하거나 공격하려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은 꽤 강한 것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편견을 만들어 버립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잠시 그려볼까요? 벤치에는 팔에 문신이 아주 가득한 남자와 아주 말끔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앉아 있고 바로 앞 놀이터에는 여자아이 하나가 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자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두 남자 중에 누가 아이의 아빠일까요? 편견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편견을 만드는 건 인간의 본능일 뿐이죠. 우리가 편견을 경계해야 하는 건 존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기 때문입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합니다.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 즉 다양성 존중 교육은 영유아와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를 위해 저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주제는 크게 6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여러 번 이야기했던 존중하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다음으로 조절 능력은 갈등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려, 마지막 6번째 테마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중, 소통, 공감, 조절, 배려, 용기. 이런 거창한 것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이 잘 보살펴주면 아주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는 왜 다양성 교육을 해야 할까요? 엄마와 아빠는 금이야 오기야 아이를 길러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게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소중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우리 아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아주 당연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교실에서나 앞에서 만났던 파랑이와 같은 아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랑이가 우리 아이일 수도 있겠지요. 다양성 존중 교육의 목적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전쟁놀이를 좋아하는 파랑이도 틀렸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실에서 파랑이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파랑이의 선생님은 궁금했습니다.
왜 혼자서만 전쟁놀이를 계속하는 걸까? 첫 번째 단계, 교사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교사는 파랑이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쟁놀이를 할 친구가 없다며 심심해하던 파랑이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쓴 책을 만들더라는 거죠. 파랑이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구나. 교사가 파랑이에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파랑이는 놀이 시간 내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파랑이가 만든 거북선을 구경하러 친구들이 모여들자 파랑이는 거북선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고, 친구들과 함께 거북선을 완성한 다음에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파랑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교실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산대첩, 명랑해전을 블럭으로 만들어보고 역할극 놀이도 해보고 거북선에서 시작해서 한국 전쟁까지 근현대사 책을 탐색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파랑이는 더 이상 혼자 노는 아이가 아닌 역사 박사님이 되었습니다. 파랑이만을 위한 변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랑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사를 보며 반 친구들도 존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존중받는 아이들은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랑이와 함께 놀지 않던 친구들이 파랑이 언제 오냐며 선생님께 물어본다고 하니 참 다행이지요. 파랑이의 이야기는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아이의 다양성을 편견이 아닌 존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양성 존중 교육은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겁니다. 다양한 생각과 관점, 의견과 방법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존중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존중을 해본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양성 존중 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